아니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완전 대패하다. 대패한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뿐 아니라 저도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모두가 다 이 미래가 없다. 어벤져스 마지막 엔드 게임처럼. 네, 그러니까 그런 정치로 귀결되게 된다면 그건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합리적인 지성을 가지고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판단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사람의 인물 경쟁력까지 평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리고 조금은 날카롭게 짚어보는 한판 열전의 박재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바로 소개해 볼까요? 바로 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게스트 국회의원 빼고 다 해봤습니다. 이건 뭐 나랑 똑같네. 2번의 비대위원과 최고위원 그리고 윤석열의 입으로 통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대선 캠프에서 제 대변인을 지낸 킹메이커. 메이커구나. 네. 국민의힘 서울 광진갑 후보인 김병민 전 최고위원 조합 빠르게 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민입니다. 목소리가 좀 쉬었습니다. 야,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럼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가장 바쁜 시간 저녁 7시 30분에 야 이게 와주셨어요. 이게 의리 없으면 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퇴근길 인사. 퇴근길 인사를 포기하고. 야, 그 다른 그래도 후보 돕는 분들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도. 아, 그럼요. 예, 보고 싶었습니다. 아, 예. 행복한 일 이렇게 뵈니까. 예, 네.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참 또 우리 김병민 최고 보니까 네. 뭐랄까, 이게 또 잘 선거 레이스 마지막 잘 마무리하기를 네. 바라봅니다. 네. 자, 오늘 또 쌓인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 김병민 전 최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또 정치인으로서 꿈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 첫 번째부터 가보겠습니다. 다둥이 아빠입니다. 다둥이 아빠. 광진구, 예. 광진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광진구는 광진. 중곡동에서 태어나셨고요. 예. 초, 중, 고 모두 광진에서 나오셨습니다. 광진의 아들. 광진의 아들. 광진구 진또배기. 네. 아, 본인이 이렇게 피아하시네요. 진짜 그러네. 초중고 네. 모두에서 광진에서 다닌 거고. 제가 이번 선거에 만약 당선되게 된다면 예. 최고의 경쟁력은 이겁니다. 아. 그 지역 저희 동네가 중곡동이라는 동네를 말씀 주셨는데 네. 그 중곡동이라는 동네가 아차산 자락이 있는 동네인데 예. 약간 개발이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좀 시골 분위기 같은 정이 있는 동네예요. 아. 그래서 한 번 사시면 30년, 40년씩 사십니다. 오. 네, 거기에서 태어났고 네. 용마초등학교, 용곡중, 대원고를 나온 광진이한테 이 얘기를 항상 하고 다니죠. 이번 선거에서도 마이크 잡으시 계속 그 아이, 말씀하시는데. 그럼요. 예, 광진 아들을 동네 기억해달라. 초등학생들 다 합니다. 네. 아. 이남 중에 막내신데 예. 어린이 김병민은 어떤 어린이였습니까? 엄마 말 잘 듣고 네. 예, 정말 성실한 어린이였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말 안 듣는 거 있었겠죠.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아, 진짜입니까? 네, 아마 동네에서 기억하는 학생이 제가 정치를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음. 약간 모범생. 모범생. 형님, 그럼 형님과는 몇 살 차이신 거예요? 제가 학교를 빨리 들어가서 한 학년 차이였습니다. 아, 그래요? 몇 나이는 년생? 2살 더 어린데. 2살 더 어린데. 네, 그래서 그렇구나. 많이 싸우면서 지냈죠. 형님은 뭐 정치 관련 일은 안 하시는 분이신 거죠? 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시고. 이렇게 선거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나의 동생이 김병민인 것도 알리지 않으시고. 가능한 한 안 하려고 하는 게요. 아, 네, 주변에 민주당 그렇구나. 지지자가 많더라고요. 그러구나. 네. 자, 그러면서 대학 생활을 또 이분이 치열하게 하셨네요. 이분이 선출직 출신이네요. 선출직 대학생 경희대 때부터. 총학생 회장. 야. 경희대 이거 총학생 어렵습니다. 회장. 예. 저희 선배들 예. 네. 박홍근 원내대표, 오! 이재명의 비서실장 천준호 국회의원. 와. 예, 저희랑 캠퍼스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김태년 전 원내대표. 예. 오. 예, 다 경희대 총학생회장. 경희대 출신. 총학생회장 오. 모임들도 있습니다. 그 모임 가서 유일하게 혼자 빨간색. 네. 국민의힘. 혼자 처음 갔다가 쟤 뭐냐? 예. 왜제 보냐? 혼자 학풍이 다른 느낌. 그렇죠. 한참 선배들인데. 예. 근데 제가 총학생회장 하면서 그래도 선배들한테 이쁨 받았던 건 네. 선배들을 다 초청했어요, 학교로. 오비들을 오비들을. 전관 저는 예우를 했구나. 그러니까. 비운동권 총학생회장이어서 네. 야. 사실 선배들이랑 결이 다르죠. 그렇구나. 그래도 NLPD가 아닌 NLPD 가르지 않고 가능히 않고 NLPD 선배들 쫙 모두. 모셔서 아. 홍근이 형, 준호 형, 예.
아니 근데 이분들이 다 정치권에 계실 때 이분 보셨을 텐데 왜 영입제의를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본인들은 안 하셨을까?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군요.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 다 이렇게 말로 하는데 네. 저는 몸소 2006년도에 실천한 겁니다. 와, 캠퍼스에서 운동권을 진짜 청산했던 분이다. 이겨서 예. 선거에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어. 혈혈단신, 네. 진짜 일반 어떻게- 학생으로 어떻게 나가서 그때 조직을- 구호가 뭐였습니까? 등록금 많아? 그거 얘기하면 왜요? 얘기해요. 네, 뭔데? 괜찮아요. 포스터에 아직도 있는데 네. 한총련 노, 예? 뉴라이트 노, 한청년 no, 뉴라이트 no. 아. 그게 정말 정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일반 평범하게 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좀 뭔가 네. 네. 다른 시도를 하셨던 건데. 그렇습니다. 이후에 경희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야, 근데 박사학위는 다른 학교에서 받기 쉬운데. 네. 실수했어요. 실세.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이 네. 학명을 경희대도 좀 하고 다르게 해서. 이 학교 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순수해서 너무 나는 내가 순수하다. 경희대 청학생장을 했으니까 네. 이 학교는 뿌리를 내려야겠다. 야, 그러네. 박사, 석사, 박사 다 경희대 했는데 네. 이게 너무 좁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뭐 경희대 총학생회 출신이라고 해서 경희대에서 석박사 할 때 뭐 우대해 준 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다만 그래서 지금은 저희 광진에 있는 건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되는구나. 뭐 또 석사학위라 MBA라도 뭐 또 다른 학교에서 네. 하시면 되죠. 이후에는 경희대 행정학과 개건 교수도 하셨는데 오래 했습니다. 교수로서의 길 예. 이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꿈이었어요. 예. 학교에서 학생회장도 하고 정말 후배들을 위해서 교단에 서서 좀 학생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교수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가져서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제 첫 번째 꿈을 이룬 게 경희대학교 교단에 쓴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 벌써 한 7년 가까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됩니다.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들고 네. 학과에서 쓰던 교수가 아니라 예. 약간 이제 개관 교수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는 보수가 보수가 매우 전혀. 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감사항이 숭고함 있잖아요. 있잖아요. 숭고함. 예. 네. 그리고 7년째 정말 100원도 안 오른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러니까. 학생들이랑 같이 있는 건 그 네. 젊은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낭만. 참신한 시선과 에너지 늘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캠퍼스에 예. 기운이 있으니까. 제가 나이를 들더라도 아. 계속 젊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다둥이 아빠라고 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쌍둥이 두 딸과 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네. 만약에 이제 우리 김병민 전 최고가 의원이 되면 이 저출산 문제 해결 대책이 아주 중요한 기수로서 활동할 수 있겠네요. 그거를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네. 저출산하면 생각나는 300명 국회의원 이름이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저출산하면 저출산하면 왜 예를 들어서 네. 기후 변화하면 거기 전문가도 있고 그렇죠. 특정 저 반도체 뭐 양양자원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국가의 존망이 달린 위기인데 다른 나라랑 다 똑같이 기후 위기는 전 세계의 위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저출산은 대한민국만의 위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국회의원이 딱 떠오르지 않는다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여기에 올인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런 선언하겠습니다. 김병민이 되고 싶다. 네.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게 또 그래요. 저출산 문제 심각해요. 저는 네네. 이 저출산 문제 제대로 해결하시는 분 다음 네. 대통령 뽑을 거예요. 그게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네. 공감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머리로 저출산 얘기해도 아이를 키우면서 나는 셋 키웠다. 그럼요. 혼자 외벌이로 이게 쉬운 게 나중에 아닙니다. 그 부인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집에 하나도 안 들어왔다. 다 나 혼자 삼둥이 다 키웠다. 그러면 큰일 나는데. 나중에 네. 진짜 그 육아에 참여하셨어요? 그럼요. 얼마나 이를테면 좀 어떻게 저도 애를 키워봤으니까 네. 말씀하면 진짜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 어떻게 했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진짜로 예. 저녁에 같이 예, 아이들이 저도. 밤에 깨지 않습니까? 이거 같이 예.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예. 쌍둥이를 키우면은 번갈아 깨요. 아. 같이 안 하면 그래. 아내가 잘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만 얘기하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제 동생도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쌍둥이 아들 둘을 키우는 가정의 상황을 알아요. 딱 보고 있으면 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거의 지금 뭐 안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다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도 막 버겁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둘이 동시에 이렇게 막 정말 고생 거기 많으셨을 하나가 거예요.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셋을 키우죠, 셋을. 그래도 좀 보람은 좀 있으시죠? 행복이죠. 행복. 선거 치르고 밤 새끼에 들어가서 애들 보고 있으면 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는 게 아. 애들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럼. 정말 너무 미안합니다. 선거 때문에 음. 한 2달 가까이를 거의 같이 못 있어서. 네. 우리 그래요. 김병민 교수님께서는 음. 특별히 음.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책을 썼어요. 아, 대화의 리더십이라는 책도 내셨습니다. 아 이런 책 너무 식상해. 네. 책 제목 누가 지은 거야? 대화의 리더십 이거. 우리 출판사 사장님. 출판사 사장님이죠. 출판사 사장님 한판승부 애청자예요. 제목 괜찮아요, 사장님. 예, 좋습니다. 대화 리더십. 아니 네. 요런 거는 약간 진짜 한 분야의 대가들이 쓰는 제목이야. 네. 원칙 중심의 리더십 뭐 이런 김상욱 거. 교수 책인 줄 알았어요. 이거 딱 뽑아내고 야 이거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 얘기하셨는데 예. 네. 예, 갑자기 테스트 전환 하지 말라고 제작진들이. 예, 뭐 저는 출판에 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네. 예, 어쨌든 책은 잘 됐어요. 그래서 대화의 리더십. 예 나름대로 흥행을 했습니다. 아. 그 책의 요지는 뭐예요? 저의 인생 경험담. 아, 그 제목만 대화의 리더십이고 자기 네. 개발서고 내용은 에세이입니까 그러면? 근데 예. 저만이 쓸 수 있는 책이라고 저만 생각해요. 있으시는. 왜냐하면 예. 보통 대화, 네. 말, 화법 이런 책을 쓰시는 분들은 어디 무슨 교수 같은 이제 학술적인 연구를 하신 분들이나 네. 아니 보통 통상 아나운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씁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아나운서 분들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으신 분들이지만 이렇게 방송 나와서 실제 살아있는 토론을 하고 이게 살 떨리는 토론 아닙니까? 예. 이걸 한 10년 가까이 해왔던 사람의 경험담을 녹여낸 책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가까이 경험을 녹여낸 예, 뭘 책이에요? 말을 배우거나 아. 체계적으로 학습한 게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토론을 할 수 있을까를 녹여낸 책인데요. 이렇게 책 홍보하면 우리 사장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뒤늦게나마 이렇게. 지금 제작진이 그래서 급하게 네. 책을 서치해봤어요. 오. 챕터를 보니까 토론의 절반은 자신감이다. 그럼요. 오. 한판 승부에서 그 막 이렇게 하셨을 때 자신감 갖고 오게 하셨던 그럼요. 겁니까? 예. 네, 때로는 예. 약간의 동정 여론도 유발할 수 있게. 아하. 예.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특이하게 샤워할 때 주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이런 취재가 있었는데 샤워할 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럼요. 어떤 아이디어 아침에 떠오른다? 일어나서 이렇게 쫙 샤워하면 예.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이렇게 뒷받침해야겠다. 오늘 대변인 그 담화에서 이런 말을 해야겠다. 대변인 논평에서 이걸 짚어야겠다. 이걸 짚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선거 중간이긴 하지만 요즘 양문석 후보가 좀 논란이 아하. 되잖아요. 아, 그래서 예. 마을금고에서 갑자기 대출 회수 네. 이 기사가 새마을금고. 딱 떠오르면서 대출 회수? 공천 회수 이렇게 딱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헤드라인을 뽑으시는군요. 헤드라인 딱 뽑는 거죠. 그래서 딱 던지면 기사 제목이 쫙 뽑히고 이런 네. 거. 네, 딱 기록하지 않으면 또 없어집니다. 네. 그 토론에도 좀 능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 김명민 네. 아 그렇습니까? 약간 네. 토론할 때 가장 좀 맞붙기 힘들었던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제가 제일 10년 하면서. 네. 10년 하면서 이준석? 저는 토론 나가기 전에 별로 네. 진짜 긴장하면서 토론장 나가본 적이 없는데 진짜로? 진심으로 네. 항상 토론장 나가기 전에 긴장하면서 온 게 한판 승부였습니다. 저 불편한 프로그램이었군요. 아니요. 그러면 재밌고 즐거운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그 긴장감이라는 건 상대 토론자의 긴장감이 아니라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진진공 교수님이 예. 옆에서 훅 들어오면 그렇구나. 네. 예. 그래서 네. 약간 이제 그런 거죠. 진영 대 진영으로 붙어갖고 같이 얘기를 하게 되면 예. 얼마든지 논리구사도 하고 하는데 이제 약간 중간자적 관점에서 이쪽 저쪽에 대한 객관적인 비평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되게 뼈 아프죠. 그렇군요. 김한규 의원은 어땠습니까?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착한 사람이고. 어. 김한규 의원 조카가 우리 동네 삽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 갔는데 무지성 칭찬을 아니, 갑자기 하시길래 학교에 깜짝 놀랐네요. 어린 똘망똘망 학생이 오더니 저기요 제 삼촌이 김한규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 형님. 바로 전화했어요. 또. 그럼요. 이야, 네. 그렇구나. 아유 이게 또 방송계 인연이 또 이렇게 연결되기도 네. 하네요. 네. 자 김한규 의원 얘기 나오는데 김한규 의원 저희 또 한판 열차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동안이다 얘기를 했지만 우리 김병민 전 최고도 동안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네. 요즘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고생을 많이 해서 정치 상황의 격변 속에 흉들이 있다 보니까 흰머리도 많이 나고 아. 아이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라는 얘기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뭡니까 네. 염색을 안 하시는 상태고. 네, 저는 일부러 염색을 안 합니다. 아하. 근데 동안 말씀을 주셨는데 예. 4년 전 선거에 나갔는데
포스터가 너무 어리게 나왔다는 거예요. 신뢰감을 안 준다. 20대처럼 보인다 그래서 음. 어려 보여서 안 찍었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요. 경륜이 없어 보인다 이런 비판인가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조금 경륜 있게 아. 흰머리도 조금 보이게. 넥타이도 좀 풀어주셨잖아요. 사진에서. 그렇죠. 예, 네. 자세히 보셨네요. 괜찮지요? 그건 유권자에게 맡기겠습니다. 그 평가는. 자, 우리 김병민 전 최고의 네. 또, 젊은 시절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이제 우리 김 최고의 결정적인 순간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업이 비대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대위원.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 들어오라고 할까봐 깜짝 놀랐어요. 왜요? 여기다 한 번 더 하면 진짜 직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 꾸려질 때 들어오라고 할까봐. 직업이 지도부. 네. 다행히 안 그러네.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 처음 정치를 시작한 게 28이었다. 오. 네. 한나라당 서초구 의회 의원으로 시작을 하셨던 건데. 네, 맞습니다. 기초의회 의원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인 성장의 좋은 루트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네. 시의원으로 갔다가 이제 경험을 쌓고 구의원 예, 하고 이제 나중 국회의원 되는. 맞습니다. 예. 서구 유럽의 모델이고 어. 그렇게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성장하면 음. 우리가 이제 제가 출마했을 때만 하더라도 피선거권이 25세, 그러니까 거의 최연소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더 낮아졌잖아요. 그럼 20살 언저리부터 기초의회 의원부터 밟아서 성장해 나가면 진짜 유럽처럼 한 40살 정도 제 나이가 됐을 때는 국가의 지도자가 돼도 어색하지가 않은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딱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후회 많이 했습니다. 왜요? 아니, 한국 정치판에는 네. 기초의원은 기초의원인 거예요. 그 벽을 뚫을 수가 없어요. 너는 기초의원이니까 딱 낙인 낙인 효과처럼 그래요. 보좌관 출신들이 성장하기도 어려운 게 넌 너는 보좌관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유명한 이름값을 좀 명망가. 쌓아놓은 명망가들이 갑자기 훅 날라와서 굉장히 높게 모셔오는 사람들은 막 전략 좋게 공천되고. 대우하고 근데 막상 그런 분들 모셔와서 뚜껑 열어보면 별로 별거 또- 없거든요. 네, 별로 또 뭐- 이번 선거 예. 보면서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한국 정치가 이제 당에서 열심히 젊었을 때부터 고생한 분들이 네. 실력을 잘 쌓고 등용되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그걸 해야지. 음. 정치가 좀 어렸을 때부터 좀 건강해지고 막 인재 영입도 될 텐데 이게 막 뭐 명망가들만 나오고 또 그분도 그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고 정치인으로 변화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럽처럼. 이번에 제일 응원했던 정치인 중에 하나가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비서관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도 했죠. 네. 그리고 청와대에 비서관. 들어가서 청년 비서관 역할도 했죠. 맞아요. 나와서 방송 토론하는 거 보면 20대 나이에 그 정도로 얘기하는 젊은 청년 찾기 어렵습니다. 아하. 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역량 있는 사람들이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뭐 이번에 잠깐 조금 시련이 겪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성장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밑에서부터 쭉 성장, 거기 좀 위에서 성장했군요. 청와대 다녀왔으니까. 젊은 나이에 최고위원이 됐어. 조금 더 밑에서부터 성장하는 모델이 예.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튼 그 나름대로 성공 모델을 이번에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인재 영입이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 때문에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예. 자, 황교안 전 대표와 김병민 당시 인재 영입위원으로 딱 됐는데 뭐 두 분이 거의 우리 김병민 최고가 올해 당 대표 같고 황교안 인재 영입하는 거 제가 같은데. 고개를 너무 안 숙였나요? 그렇잖아요.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아요? 저 자리를 있게 만들어준 네. 숨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 일명식도 없었고요. 그래요. 누가 영입 제의를 했어요 그러면? 저 때 원내대표였던 사람 누굽니까? 누구죠? 나경원 원내대표. 동작에. 네. 또 이렇게 또 인연이 오. 제가 그 YTN 밤방송을 오래 했어요. 그때 정당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을 텐데요. 네. 그래서 평론가로 나와서 밤방송 오래 했는데 정치인들이 낮에는 방송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밤에 가서 그 심야에 하는 방송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이제 퇴근하고 이제 네, 집에 딱 와서 씻고 앉아요. 내 얘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하루를 정리하면서 일기처럼. 네, 근데 그때 하는 방송을 보고 마음에 들었는지 같이 좀 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하더니 네. 이번 총선에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추천해서 인정입으로 왔는데 네. 들어오니까 안 챙겨주더라고요. 영입은 됐는데 안 챙겨. 그러니까 여야 모두 예. 인재 영입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인재 끝이에요. 영입하고 딱 언론에 릴리즈하고 예. 살아남는 건 본인이 살아남아야 되는 것 그때부터 같더라고. 야생이에요. 그럼요. 와, 아니 그게 멀쩡하게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놓고, 야 이거 완전히 그 진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치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정치다. 이게 정치다. 아니 살아남아라. 그런데 제대로 아니 이거 네. 정말 야 이건 그러니까 야생이에요 네. 야생. 네. 예. 자 황교안 대표 잠깐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정이 없도록 잘 지켜보겠습니다. 김병민 최고. 원조 친황계였던 거 부정하지 마십시오. 친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친한 게 아니야. 사진도 있습니다. 예. 예, 친한 게도 아니고. 그럼 우리 김병민 전 최고는 누구겠냐 물으면 뭐라고 말씀해? 친윤? 저는 진짜 개파가 없습니다. 개파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동네에서 사람들이 저를 쟤는 김종인계구나. 맞아. 비대위원을 그 하셨으니까. 얘기 제일 많이 들었죠. 맞아. 근데 대통령이 대변인을 했으니까 친윤계구나. 근데 대선이 끝나니까 용산에 안 가요. 오세훈 시장 후보 대변인 했습니다. 친오계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번에 들어와야 된다고 제일 먼저 목소리 높여서 그럼 친한계냐? 전 접니다. 너무 정치를 돕고다니 하지 마시고 하나 네.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잠깐 나와주실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 내가 나왔다고 봐요. 예, 그 사진 띄우다가 말았는데 사진 좀 보여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나왔다고 봐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예. 저를 정말 예뻐했어요.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진짜로 지금도 연락을. 김은혜 전 수석도 있고 뒤에 네네. 보이고. 저때 무슨 얘기를 하던 거였을까요? 점심 메뉴입니다. 저 때는 주로 심각한 얘기 이동할 때는 오늘 점심은 짬뽕과 짜장 둘 중에 있는데 어디 드실까요?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메뉴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근데 저 때는 진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저한테 맡겼어요. 위원장께서. 저 때가 4년 전 총선을 완전히 저희가 망하고 난 뒤에 비대위가 설립됐으니까 여기에서 뭘 만들어내지 못하면 저 당 미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이 비대위원장을 맡자마자 저한테 새벽 6시 전화가 와서 좀 보자. 새벽 6시에? 6시에? 네, 전화가 와서. 모닝콜도 아니고. 새벽 6시에? 6시 10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야, 근데 놀라운 건 새벽 6시에도 벨소리를 해놨다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럼 저는 봤죠. 그래요? 예. 야, 저는 새벽 6시에 하면 못 받아요. 벨소리 안 하지 않나? 김정인 위원장은 한 4시 반에 일어나시거든요. 4시 반에. 야, 우리 위원장님 잠이 없으시네. 그래서 나름 배려를 좀 하신 거네요. 그 배려해서 6시 반에 전화하고 그리고 오기는 9시까지 오너라. 네, 광화문에 가서 갔더니 보니까 첫 말이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라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언론에 나오지 않았답니다. 네가 비대위원을 좀 맡아야겠다. 대신 역할이 있다. 당을 뒤바꾸려면 이 당의 근본을 바꿔야 되니 정강 정책을 뒤바꾸는 특위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당이 무엇하는 정당인가 정강의 강령 그걸 다 뒤집으라는 겁니다. 당시 38살 청년한테 38살 원외 38살 청년한테 해서 제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Why me? Why me? 네가 그러면서 그럼 누구랑 같이 일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냥 사람들 모으는 것도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을 주겠다. 네, 정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접니까? 라고 궁금하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네가 서울 강북 지역에 출마해서 떨어지지 않았냐. 왜 떨어지는지 네가 제일 잘할 거고. 그리고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젊은 사람들이 마음을 알 테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정당이 돼야 네가 당선될 수 있을 것 같은지 그 지향점을 정해라. 그런 정당을 만들라 라고 해서 우리 정강정책 잘 만들었다고 그 당시에 저 보수 언론부터 진보 언론에 이르기까지 쫙 도배가 됐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판열전 특징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코너. 유일한 PR 시간입니다. 코너에 걸맞게 자기 자랑 해주셨는데 사실 그 내용은 또 반응이 좋았어요. 경제민주화. 그게 기본소득. 그게 딱 한 가지 경제민주화가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 정강에 넣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 한 가지고 나머진 다 제가 했는데. 내가 했다. 야, 내가 만들었다. 아니 근데 진짜 경제민주화 빼고 다 내가 만들었다. 야, 아니 근데 대단하네요. 이제 당 대표만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진짜로 그때 되게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만들었던 가장 큰 뉴스가 됐던 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보수 정당의 강령이 처음 집어넣은 겁니다. 그걸 김병민 전 최고가 한 거다. 네, 그때 그거를 한다고 했을 때 당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준석의 작품이 아니고 김병민의 작품이다. 그때는 이준석 전 대표는 여기 끼지도 못했죠. 네, 그렇군요. 5.18을 국민의힘에 딱 한 거는 김병민이다. 그 강령이 분명히 제가 삽입을 했고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들의 권익 문제라든지 그동안 보수 정당이 다르지 않았던 많은 애들을 이 안에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면 이 김병민 전 최고가 사실은 되게 온유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를 하는 이제 어떤 리더급 정치인들이 저 친구랑 같이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또 전화를 받은 게 누구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먼저 연락을 했다. 오. 정말입니까? 맞습니다. 또 몇 시에 왔어요? 그거는 새벽 6시. 근데 저녁에 왔어요. 저녁에 왔어요. 저녁 몇 시? 원래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일이 너무 꼬여갖고 점심을 먹기로 점심을 약속을 했고, 네, 그때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끝나고 이준석 당대표 되고, 예,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비대위원직을 끝내고 있을 때였거든요. 예. 끝내고. 예, 그리고 사실 비대위원 있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좀 오면 안 되겠냐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제가 당의 지도부로 있는데 바깥에 있는 캠프에 어떻게 갑니까? 아, 라는 당시 얘기를 무소속이었으니까. 한참 고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마지막에 끝까지 안 가니까 직접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 윤석열 접니다, 당시 윤석. 전 총장이 저 윤석열입니다. 한번 그래서 해보세요. 여보세요. 저 윤석열입니다. 아니 제가 한번 뵀으면 좋겠는데 너무 우리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했던 겁니까? 김 교수가 김 박사로 바뀐 거 아, 거의 박사입니다. 역시 아, 우리 이상민 너무 크리에이터가 귀여워. 너무 탁월해. 그러면 네. 당시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난 그 첫인상은 어땠습니까? 첫인상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요. 1년 내내 방송에서 보면서 토론했던 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데 첫 만남의 첫인상 10분 동안 고민했던 건 예. 오늘 뭘 먹을까. 같은 자리에서 두 분이 같이. 그래서 메뉴판 놓고 근데 진짜 뭘 이렇게 잘 먹여서 내 같이-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같이 이렇게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나의 편으로. 그런 딱 둘이 만났거든요. 오, 그러시구나. 어떤 근데 얘기 좀 하셨어요? 1대1로 만나면 꽤 네. 많으시네. 그럼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이제 왜 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자 하는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비상대책위원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 그런 얘기들을 쭉 나눴고 선거를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예, 좋겠다. 그런 뭐 여러 가지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도우면 좋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대통령을 후보 시절에 만났던 분 하는 얘기가 뭐 이게 이제 1시간 얘기하면 59분을 말씀하시고 1분을 들으신다. 근데 뭐 그때는 제가 한 50분을 얘기했던 것 같아서 야. 나중에 큰 실수했구나. 큰 실수.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 후기를 듣고 야, 이거 아니었나? 이거 아니었구나. 너무 말을 많이 했다 내가. 아니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그러시구나.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흔히 말하는 젊은 층들의 왜냐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면서 예. 4.7 보궐선거로 승리를 이끌어내기까지 예. 전통적인 보수 정당과 완전히 다른 정당으로 갔거든요. 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초기 캠프의 구성원들은 이른바 국민의힘의 올드 보수를 대변하는 정통 보수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시 좀 결이 달랐기 때문에 예. 이준석 전 대표와 갈등 마찰이 있었던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좀 새로운 보수의 가치들을 지향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펼쳐나갈지 얘기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자, 대선 후보 이제 캠프 대변인 하셨잖아요. 대선 얘기 그만하시죠. 왜? 아 더해요? 네. 예, 요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대변인 할 때 힘든 시간 없으셨어요? 많았죠. 네. 제가 대변인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네. 몇 시에 나가요? 항상 그러면 새벽부터 나가요? 후보 일정은 똑같이 그냥 거의 계속 가야 같이 되는 거죠? 나가는데 근데 대신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 하니까 6시 조금 넘어가면서부터는 전화통이 불이 납니다. 네, 정말 수십 통이 쏟아져 오고 또 캐치콜이 왔는데 전화를 콜백을 안 하면 또 그때부터 우리 기자님들이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죽도록 일했죠. 우리 이제 댓글에 네. 임중지 동천 낙타님이 네. 김병민 전 최고는 소통 가능한 보수다. 오호. 이야, 이건 칭찬이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진보신 거야. 그러네요. 그리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아니까 상대를 보수로 네네네. 칭하시는 거예요. 얘기는 된다. 예, 얘기는 된다. 네네네. 소통 가능하다. 네. 그러나 좋아하진 않는다. 저 좋아하는 거죠. 김윤식님은 김병민 전 최고 참 성실한 분 같다. 야. 네, 고맙습니다. 이분은 지역분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면 그 보좌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댓글로 이렇게. 근데 우리 김병민 최고가 네. 방송 오래 같이 해봤지만 정말 성실한 분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또 우리가 이제 현실 정치 얘기하기 위해서 인생의 결정적인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전문가. 네. 광진 전문가. 광진갑에서는 두 번째 도전 아니겠습니까? 좀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지역 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요. 네. 진실되게 진실되게. 그간 고생했다. 이번에는 돼야지. 진짜. 이 얘기 정말 많이 해주세요. 이번이 지금 두 번째 도전. 두 번째인데
심지어는 더 많이 든 얘기 중에 하나가 어. 그간 얼마나 떨어졌니? 아. 저 딱 한 번 떨어졌거든요. 이게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네. 많이 이제 그냥 예, 오래 그러니까 떨어지셨던 거를 계속 생각하는 떨어진 것 거로 같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엔 돼야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보통 이제 저희 광진갑 지역이요. 보수 정당 기준으로 보면 정당 지지도가 우리가 48개 지역이 있거든요. 서울에. 네. 서울에 중간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네. 험지 그러니까 중에 험지. 뭐 험지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어려운 동네. 아, 긍정적이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동네 분들이 함께 열심히 4년을 생활했고 저희가 2년 전에는 구청장 시장을 바꿨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원외위원장으로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쫓아다니고 광진구 쫓아다니면서 네. 많은 일들을 해와서 그런 일들을 고생했으니까 이번에 잘해봐라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는 손학규 전 대표가 지원 유세를 해주셨다고요? 이것도 좀 논란. 네. 그러니까 네. 손학규 전 대표는 이제 지금 국민의힘 분은 아니시잖아요. 네. 네, 지금 현재 당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원래 정치 시작은 한나라당 시절이었나요? 그때 이제 이전 그게 진짜 옛날이죠. 옛날. 그렇죠. 예. 뭐 그전 이전에 옛날 경기지사, 신한국당 신한국당 네. 경기지사 하실 때 2007년에 떠나셨습니다. YS의 영입으로 들어왔던 네. 케이스고 제가 아는 손학규라는 정치인이 가장 멋진 정치를 했던 경기도지사 시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경기도의 기업들도 유치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 제가 이제 손학규 대표를 알게 됐던 건 또 나경원 대표랑 비슷하네요. 방송에 나오는 저를 보고 이야. 저 친구 괜찮네. 막걸리 한잔 하고 싶다. 그래서 방송을 많이 보네. 예, 막걸리 한잔 하면서 우리 막둥이가 태어나던 날 그날 저녁에 막걸리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날 손학규 대표랑 대표님이랑 당시에 먹으니까 막둥이 태어나는 날 얘기 안 보고 지금 아, 손학규 대표랑 아직 예정일이 지금 예정일이 한참 남을 사모님이- 때였습니다. 아, 예정일이? 남을 예정일. 때여서 갑자기 나왔어 얘기가. 하고 있는데 전화를 이렇게 엎어놓고 네. 술을 먹다가 딱 보니까 전화가 열 몇 통이 와 있는 거예요. 열 몇 통. 야. 그 나가서 여보 전화를 받더니 네. 세상 처음 들어보는 쌍욕을 막 하면서 애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학규 징크스라고 들어보셨죠?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네, 그래서 그런 인연들도 있고요. 네. 그때부터 근데 원래 중도 실형 합의 정치를 중시하는 분이어서 예. 제가 이제 그 정치가 너무 양극단으로 가는 걸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치적 지향점들에 대해서 좀 저를 격려하기 위해 자리에 방문해 주셨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네. 이제 후보로 확정된 첫날에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또 우리 광진을 찾았는데 광진갑을 찾았죠. 광진갑을 찾았죠. 네. 네. 우리 김병민 최고에 대한 애정?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처음 한달 했을 때 다 반대했거든요. 아, 그래요? 처음에 많이들 반대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방송에 나가서 거의 첫 번째로 그랬던 것 같아요. 한동훈이다. 아, 맞아. 그랬던 것 네. 같아요. 저희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것 한동훈이다. 같아요. 처음에는 아니, 한동훈 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랑 다 아바타다, 오버랩되고 하는데 뭐 아바타다 저희가 막 이러면서. 한 번 시켜보면 윤 잘할 거다. 대통령과 한동훈은 다른 사람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으니까 한 번도 고맙다는 전화는 안 했거든요. 아. 걔도 마음에 좀 애정이 있으면 아. 도와주지 않겠나 했는데 그래도 때마다 중요할 때 이렇게 맞아요. 예, 와서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그 지도부를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역대 네. 대표들도 많이 모셔봤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가 다릅니까? 어떤 리더십에서? 제가 안 모셔봐갖고 그냥 딱 만나보면 첫인상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네. 그 본인 캐릭터가 진짜 분명한 것 같아요. 오. 아. 네. 그리고 남 눈치 안 보고 눈치를 안 보는. 원래 약간 우유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더로서 모시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네. 그때그때 바뀌는 사람들. 예측 불가능한. 여론이 조금 이렇게 간다 해서 확 바뀌고 아하. 또 누가 이런 얘기했다고 또 확 바뀌고 흔히 아하. 말해서 귀가 얇다. 아. 그 밑에서 일하기 진짜 어렵죠. 아.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만의 딱 그림이 있어요. 자기 시선과 방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 흔들리지 않고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편하겠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 같이 일하면. 원칙이 있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총선 후에 어떤 진로로 가게 되십니까?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습니까? 근데 저는 어. 그래도 우리 총선이 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 또 제가 있는 광진갑이 아. 이른바 한강벨트 아니겠습니까? 한강벨트 오. 그죠. 네, 여기서 또 잘 되면 제가 잘 돼야 한동훈 위원장도 잘 되는 겁니다. 네, 정치적으로 또 우리 정치가 이제 균형 잡힌 어허. 국민들의 삶을 위한 정치로 나아가야 되니 한동훈 위원장도 선거 열심히 치르면서 그 이후 행보를 잘
이어가길 바랍니다. 네, 그 공교롭게도 예. 상대 후보가 이정원 후보, 네.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 출신이고 우리 김병민 후보는 윤석열 대선 캠프의 대변인 출신은 대변인 대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대변이 좀 많았어요. 그래요? 아. 네, 저희는 좀 없었고. 어쨌든 그래서 약간 차별화하면서 느낌이 달랐다. 네, 아. 나 김병민은 이정원보다 이건 좀 낫다 하는 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저희 토론회가 진행되고 녹화했던 아. 선거 방송 토론회라 그러죠. 아. 예. 그게 지금 이제 나가고 녹화 방송에 나가 지역 있는데 뭐 방송에. 네, 저희 음. 후보 대 후보로 아. 지난주 토요일에 녹화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앵커 그리면 나가서 토론을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근데 아마 오늘 토론 보신 분들은 누가 잘했는지 평가가 분명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토론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음. 듣는 사람과 공감도 해야 되고 음. 또 분명하게 내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들을 찝어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네. 이정원 후보가 앵커 대변인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만 음. 실제 정치를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정치의 상당수는 특히 지역의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준비된 광진 전문가를 따라오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번에 이제 김병민 후보의 입장이에요. 네, 제 입장입니다. 네. 이정원 후보 본인이 입장은 다르겠죠. 얘기하시면서 많이 스스로워하시는 게 아니 혼자 너무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귀엽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총선 판세에 대한 분석 여론을 통해서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평론가들도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여의도 연구원에서 예. 또 여론조사 돌리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좀 서운해요. 아, 서운하다. 수많은 데를 돌리면서 광진갑을 한 번도 안 돌렸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러네요. 아니 여연 말고 아. 공표되는 여론조사에 언론사에서도 제가 포털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아. 그 옆에 뭐가 따라 붙냐면 네. 연관 검색어로 어. 여론조사, 뭐 지지율 아.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아. 근데 너무 안 돌려줬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마 지난 며칠 전에 돌린 게 내일 정도에 나온다는 것 같은데 오. 그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여론조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후보자로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네. 보시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한 2, 3주 전에는 그래도 저희 방송에서 막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었고 예. 했었는데 또 2, 3주 만에 또 분위기가 다소 좀 바뀐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현재 판세는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또 민주당의 악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예. 뭐 충청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음. 캐스팅 보터라 불리는 지역의 민심은 어디로 갈지 저는 아무도 모른다고 봅니다. 아. 선거 마지막 순간까지. 음. 제가 4년 전 선거에서 서울 지역 폭망했잖아요. 2000년도 네, 때. 2020년 선거 때 네. 정말 어려웠던 선거였죠. 근데 그로부터 딱 1년이 지나지 않은 2021년 4.7 보궐선거에서 예. 25개 자치구 전체를 다 오세훈 후보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유권자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 공천 파동 때문에 국민의힘이 싹쓸이한다 그랬는데 2주 전까지 1주 전까지 다시 그게 역전됐잖아요. 근데 또 최근에 이번 주를 거치면서 민주당 악재들이 또 쏟아지고 있는 예. 상황이어서 네. 정말 국민 눈높이에 누가 얼만큼 맞춰가는가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제가 그냥 현장에서 뛰고 있는 느낌은요. 애석하지만 정치 불신이 좀 많이 그게 달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신. 여든 야든. 여든 야든. 음. 네, 그래서 이거를 어느 한쪽이 확 바람으로 끌고 가기보단 두 쪽 정당이 다 이 정당에게 뭔가 막 몰아줘야지 하고 있는 걸 다 못 갖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나머지 남는 구도는 진짜 후보 인물 경쟁력. 제가 지난 저희 동네도 지방선거 때 교차 투표라는 게 진짜 나오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구는 어느 당 뽑고 옛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다른 데 뽑는다. 그게 이제 총선의 교차 투표인데 그게 네. 아니라 어. 지방선거는 7장의 투표지에 투표하잖아요. 아, 예. 그러네요. 옛날에 지방선거는 거의 그냥 줄 투표합니다. 근데 2년 전 지방선거에 시장은 오세훈 시장 찍고 오. 국민의힘을 구청장은? 구청장은 민주당 찍어요. 음. 시의원 막 민주당 찍고 구형 국민의힘 찍고 이렇게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교차 투표를 하는데 예. 제가 지역 다니면서 듣는 얘기 중에 하나도 정당에 대한 비판적 여론들이 있습니다만 사람을 보고 찍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물을 보고. 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그냥 바람처럼 확 휩쓸려가는 선거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느 한 당이 뭐 일당이 되더라도 네, 그게 뭐 150석 이상의 당은 출연하지 않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유권자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얻기 위해서 후보 각자가 최선을 다해 뛰고 하지만 특정 정당이 오만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말 막장 정당 행동을 보이게 되면 그때는 바람이 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유권자의 마음에 다가서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고개를 낮게 숙이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지난 월요일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제 낮게 최대한 숙여주기를 원했던 국민의힘 후보들도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은데 한 굉장히 한 4, 50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기대치보다 막 너무 숙이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 네. 일단 이제 정부의 방침은 말씀을 하셨지만 뭐 이런데 우리가 그래도 논의는 해보일 테니까 어? 그 의료계 통일된 방안을 가져와 보세요. 이런 식의 좀 논의하겠다. 메시지를 주셔서 음. 생각만큼 어떤 좀 효과가 좀 적지 않았을까라는 네, 당내 의견도 있습니다. 의견이 나오자마자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네.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 또 딱 바로 치고, 뭐 바로 얘기했죠. 치고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그날 저녁에 대통령실에서도 성태훈 2000 실장이 2,000명이라는 숫자 고집하지 않는다. 음. 딱 얘기해서 저도 지역에 나가면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의사중은 필요하다. 어. 하지만 시기와 방식에 관해서 국민들 불안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 일방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의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는데 만약 자칫 여기서 이 모든 게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순간 또 의료교육이라고 하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에 대한 걱정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계시거든요. 예. 지금 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빠르고 조속한 시기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태도는 더 낮게 그리고 결과는 이 어려운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빠르게 좀 역할들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황상무 수석 이야기 네. 그리고 뭐 이종섭 전 대사 이야기가 사실은 이게 문제를 끌면 끌수록 그게 언론은 계속 그 들고 있고 맞아요. 사퇴하니까 또 언론은 하나도 안 다루잖아요. 그럼요. 이종섭 종자도 안 나타나요 지금 또 네. 뉴스에. 그래서 이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판단과 조언 그 어떻게 판단을 해야 제가 돼요? 지도부에 네. 있었으면 좀 달랐을 텐데. 더 빨리 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뉴스는 안 좋은 뉴스는 끊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 네. 근데 그 뉴스를 끊지 않으면 그때부터 계속 눈덩이 따라요. 부르듯이 네. 더 불어나거든요. 계속 따라요. 지금의 양문석 후보 뉴스가 그렇듯이. 네. 근데 그게 더 커지게 되면 그때는 끊어내더라도 음. 그 후유증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좀 시기가 그래도 조금은 만시짓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뉴스 다 끝났는데 다시금.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시작된다. 예, 그럼요. 네. 다 끝난 뉴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유권자들 향해서 이제 마지막 역할을 하게 해달라. 아직까지 기회를 한 번도 안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이 메시지는 유권자에게 어느 정도 진정성이 전달됐다고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의 간절함 플러스 네. 다시금 한 번 더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음.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 당이 어려워서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왔거든요. 네. 근데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시고 올 땐 간절히 모시고 오는데 모시고 온 다음엔 나 몰라라는 정치권의 분위기가 꽤 있죠. 그 인재영이랑 네. 비슷해요? 인제 비슷하죠. 비대위원장 모시고도 비대위원장 이제 모시고 올 때도 항상 모시고 올 때는 정말 간절하게 모시고 오는데 오면 모시고 온 개인기예요?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 개인기구나. 그 다음에는 조금 다르죠. 음. 네. 한동훈 위원장이 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하면서 당의 분위기를 반전시켰던 건 네. 본인 국회의원 출마하지 않겠다였습니다. 불출마. 내 걸 다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이 총선을 통해서 본인은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총선에 만약 지면 한동훈 위원장은 잃을 것밖에 남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뛰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참 정말 간절하다 이런 생각들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동훈 위원장의 실수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의 정무적 판단 미스 이런 거로 지금 당이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이란 정치인 사라지지 않고 또 국민의힘에서 균형감을 갖고 제대로 국민과 역할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기회를 읍소하는 발언이 근데 이 아니었나. 말을 자세히 보면 네. 이번에 기회 안 주시면 본인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도 읽히잖아요. 총선에서 그러니까 만약 실패하면. 아니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 국민의힘이 완전 대패하다. 대패한다. 참패한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뿐 아니라 저도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모두가 다 이 미래가 없다. 어벤져스 마지막 엔드 게임처럼 네, 그러니까 그런 정치로 귀결되게 된다면 그건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합리적인 지성을 가지고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판단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사람의 인물 경쟁력까지 평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근데 읍소합니다. 한동훈 네. 비대위원 행보에 대해서 이분은 되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홍 시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셀카 찍는 시간에 국민들에게 담대하게 메시지나 던지세요. 셀카쇼 대선놀이. 참. 홍 시장은 왜 이런 메시지를 냈을까요? 아, 예. 출마하지 않으셔서 출마하지 않아서 가장 오. 편안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는 총선을 보고 계시는 관전하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총선 승리를 이끌게 되면 네. 독보적인 대선 주자로 아. 비결이 되겠죠. 대선의 뭐, 그림 때문에. 글쎄요, 홍준표 시장께서 그런 생각으로 메시지를 냈을까라고 예, 생각은 듭니다만은 누가 봐도 대선 경쟁 구도에 있는 그 한동훈 위원장 네. 뭐 등등의 사람들의 생각들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음흠. 한동훈 위원장이 저희 동네 와서 했던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네. 유세 중간에 음. 저랑 옆에 오신환 후보 같이 있었거든요. 음. 여기 있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어찌 보면은 큰 정치적 도움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구도상으로 오신환 후보는 누가 봐도 오세훈 개거든요. 그래요. 오신환을 외쳐서 오신환 후보가 국회에 들어간다. 그럼 누가 봐도 오세훈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 경쟁 구도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네. 정치적 이해관계나 셈법으로 보면 그렇게 비춰질 수 있으나 우리는 원팀으로 함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네. 원팀이다. 네. 요즘 그 민주당 후보들이 문제가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의혹 관련해서 논란인데 그 민주당을 향해서 양문석 후보는 공천을 회수해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 풀어주시면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대출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4.7 보궐선거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건 네. 문재인 정부가 평가는 여러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누가 뭐래도 부동산입니다. 네. 근데 그 부동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비판적이었던 지점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었거든요. 예. 국민들의 이 박한 평가를 받았던 게. 근데 이 대출 과정을 지켜보더라도 양문석 후보는 민주당 정치인으로 굉장히 날카롭게 이런 일들을 비판해 왔는데 본인의 대출 과정들을 보면 국민들 상식에 썩 와닿지가 않는 일이잖아요. 예. 근데 이를 그대로 두고 계속 민주당이 지켜보기에는 이게 양문석 후보의 문제가 민주당으로 점점 불어나게 되니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새마을금고의 대출 과정에서 적법성 여부들이 잘못 확인이 되면 대출 회수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출을 회수하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는 거 아닌가요? 대출 회수하기 전에 공천 회수 빨리 하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제 3지대에 네. 개혁신당의 기세는 다소 누그러졌고 새로운 미래 역시 누그러졌지만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 과연 최종적으로 얼마의 성적을 거둘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 포인트인데 어떻게 네. 보세요, 김병민 전 최고? 사실 이런 뉴스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정치 뉴스를 볼 시간이 없어서 네. 저희 동네에 조국혁신당 지역 후보가 나왔으면 관심 있게 봤을 텐데 이제 통상의 지역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두 후보가 세게 붙었고 지역구 네. 후보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뭐 가도 이제 비례대표 정당으로 가는 거니까 비례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현상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아직 뉴스를 정확히 보면서 분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얼만큼 조국 혁신단을 지지하는가, 네, 아직 여론조사를 보지 못해서 예, 이건 좀 선거 끝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 정치를 하면서 제일 쉬운 방법은 누군가의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분노를 자아내서 그 분노를 들끓게 만들고 그걸 이제 투표장에 나오게 하거나 정치 동력으로 삼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지금의 정치의 과정들은 전체적으로 그런 포션들을 차지하고 있죠. 예. 근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면 총선을 앞두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말 국가적 아젠다 해법들 나온 게 있나요? 양당이 쏟아내고 있는 정책들은 사실은 표와 연관돼 있는 정책들이지 진짜 저출산에 대한 고민들인가? 그리고 저출산과 자연히 맞닿아 있는 건 이 나라에 대한 교육개혁 등 미래랑 다 연결돼 있거든요. 이대로 가면 대학교 살아남을 대학들 많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사립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사학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입장에서는 5년 뒤 10년 뒤 이 학교가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국가적 미래를 생각하는 그 대한민국에 딱 두 개의 찬스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총선이랑 대선입니다. 그때 이런 논쟁들이 붙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장 강력한 분노를 끝까지 끌어올려서 여기에 대한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 공세로 정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총선이 끝나서 여기에 대한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게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국 대표는 근데 대법원 실형이 이제 확정이 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감옥 간다. 못 읽었던 책 읽고 푸시업하고 스쿼트 할 것이다. 플랭크하면서 건강관리 열심히 하겠다. 이런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조금 희화화시킬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 정치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고 봐요. 네. 특히 정치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의 말과 행동들이 일반 대중에게 스며듭니다. 저 동네 다니면 동네에 있는 청소년들이 저한테 저 이찍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찍이요? 이찍이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 우리 찍는 우리를 편이다. 지지한다고 하는 건데 오. 그냥 웃으면서 저 이찍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사법부의 심판 대상이 올랐는데 뭐 가서 2년 정도 스쿼드하고 가서 몸 좀 키우고 오면 되지.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대한민국 문화가 정치권부터 흘러가게 된다면 이거 걷잡을 수 있을까요? 최소한의 사법 시스템에 따른 반성 그리고 그 반성 이후에 얼마든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은 열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죄 때문에 평생을 거기에 굴레에 갇혀 살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반성 등에 대한 기조가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를 사법적으로는 유죄지만 정치적으로는 국민들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난 가서 몸 좀 키우고 나오면 된다. 이런 방식의 정치는 저는 한국 사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우리 김병민 전 최고와의 시간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 마지막 부탁은 저희가 또 드리고 보내드립니다. 한판 승부 구독과 좋아요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네, 아직 이 카메라를 보시고 그러니까 아직 네. 70만이 안 됐어. 아직 네. 100만이 안 됐어. 아, 100만이 안 됐습니까? 예, 그래서 김병민 TV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네. 간절함을 담아서 김병민 TV의 구독자가 20만이 넘으니까요. 20만 구독자 여러분 한판 승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역시 또 모범적으로 네. 구독과 좋아요 요청해 주셨습니다. 은연중에 본인 채널을 피하라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 들었습니다. 예, 김성희 수장과 유사한 행태 네, 보이고 네, 있는데 네. 예, 뭐 두 분 모두 어쨌든 총선 끝나면 또 보실 분들이라 네. 네, 아무튼 좋습니다. 자 한판 열정 공식 질문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가 좀 의미입니까?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꿋꿋하게 그 길을 걷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약간 성경적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절망하고 살지 말자. 제가 지난 총선 떨어지고 정말 낙담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와, 이거 이렇게 허망하게 떨어지나. 지금 후유증이 커요? 너무 컸어요. 장난 아니고. 네. 떨어진 당일날 어땠습니까? 멍하더라고요 정말. 그 다음 날 섭외하면 안 되겠네 방송. 그거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잔인한 일이구나. 잔인한 일이구나. 야, 하면 안 떨어진 돼요. 심경이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면 안 되는 그냥 거고. 멍해요. 아. 그러고 있는데 저는 사실 중앙 정치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출마했다 떨어졌지만 그리고 다시 비상대책위원도 하고 중앙 정치를 경험하면서 네. 또 새로운 도전들을 할 수 있었는데 정말 담담하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뜻과 의지를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어려운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풀릴 거다. 4년 전 낙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 총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자 우리 국민들께 마지막 한마디 30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열심히 선거운동 하고 계시는데 네, 주세요. 사랑하는 광진 국민 여러분, 지금 지하철역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는 그 귀중한 시간에 한판 승부에 와 있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대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과정이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오직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광진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 정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 바쁜 와중에 또 한판 승부 스튜디오 출연까지 해주신 우리 김병민 후보께 감사를 드리고 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가장 명료한 김병민 후보의 입장이 아니었나. 그렇습니까? 네. 평상시 방송보다 오늘 좋았다. 평상시 방송보다 가장 명료했습니다. 어떤 시점인지 가장 알 수 있어요. 진짜. 사실 정치는 선거 때가 와야 사실 명료해진다는 거를 오늘 확인하게 됐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대화의 리더십. 그렇습니다. 이야, 방송 리더십. 네, 최고였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병민 후보 남은 선거 기간 건강하게 네. 또 선전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판야제 오늘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 7시 30분에 보석 같은 게스트와 만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절함을 담아서 김병민 TV의 구독자가 20만이 넘으니까요. 20만 구독자 여러분 한판 승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네, 좋습니다.